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어제 휴장이었고 내일도 휴장입니다. 월수금 퐁당퐁당 데이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로는 이슈가 많은데 우리 증시로는 어차피 관망세가 짙어질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늘은 맥커리 증권의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을 했어요. 글로벌 증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치 보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디램 1위 공급 업체 타이틀을 잃을 수도 있다 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HBM도 어쨌든 디램과 관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2027년 가면은 더 많은 비중의 HBM 점유율을 약 시장의 43%를 전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22%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여전히 힘을 못 쓰는 모습을 오늘도 보였고, 그나마도 오늘 6만원이 깨지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근데 이 반발 매수세는 기간 위주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장중에 제가 수급을 표출한 거고요. 이거는 장 마감 후에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중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나름대로 마이너스 3%까지 빠졌다가 급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자체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일단 시장에서는 6만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만원이 깨지는 59,900원이 되자마자 반발 매수가 쭉 올라오면서 외국인이 살짝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장 마감하고 보니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냉랭이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구성이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야 이거 5만원대 들어가면 삼성전자 진짜 싼 거 아니야? 이거 나도 한번 매수해볼까 라는 심리가 있었는데 오늘 59,900원을 한번 갔다 오니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죠? 아 이거 역시 5만원대 들어가면 삼성전자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매력적인 가격인데 야 이거 어떡하지? 다시 없을 기회였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게끔 하고 바로 급반등을 만들면서 야 이거 6만원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지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미 많이 빠졌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죠.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나서 반등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되죠? 매도를 하더라도 받쳐주는 물량이 생기는 겁니다. 6만원에 가까워질수록 매수 심리가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외국인이 물량을 열심히 던지는 오후장의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삼성전자에서 지금 노랑 시그널이 지난주 나왔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보시면은 노랑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오늘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빨 때도 야 이거 삼성전자가 6만원 깨지나요?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가 반등은 해줄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반등이 강한 건 아니고 그냥 약보합권으로 끝났는데 이게 하락이 끝났다 라고 보기는 다소 애매하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가 의미있게 잡힌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시장에 저점 시그널을 최대한 찾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장중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추세적인 반등세, 추세 전환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뭐죠? 현금 잘 만들어놨으면 관망하자, 관찰하자,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일색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오늘 9천억 넘게 순매수를 펼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나마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아침에 내려 찍었다가 조금씩 사주면서 그래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서 잠깐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중심에는 기관이 살짝 잡아주는 모습. 그런데 코스닥은 뭐 잠시 뒤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공매도 쇼커버 그리고 시총 상위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세가 가팔랐다. 오늘은 기관 혼자서 시장을 더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려는 그런 반발 매수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기관의 선물 매수가 과연 순수하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관이 선물 매수를 해주면서 삼성전자 인치를 툭툭 쳐 올려주니까, 힘을 받쳐주니까 어떻게 되죠? 개인들은 오늘도 삼성전자 인치를 마음 놓고 쇼핑하는 결과를 보여준 거죠. 6만원 지지하고 반등한다 라는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의미는 없으나 풋포지션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 정도를 보인 하루였다. 시총 상위주, 오늘 코스닥이 0.3% 마이너스 마감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주는 어떻죠? 빨갛빨갛합니다.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에코프로 전부 다 빨간색이고, 엔캠도 오늘 급등 한번 해줬었죠. 그리고 클래시스, 휴젤, 리노공업까지, HPSP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펄 어비스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상위주가 코스닥을
버티게 만드는 그런 힘을 보여주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로만 볼 건 아니라는 거. 오늘 코스닥에서만 하락 종목이 1200개가 넘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숫자가 하락을 했고 시총 상위주가 땡겼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 반등, 즉 코스닥을 부양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정도고,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공매도 쇼커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 연장선의 시세가 조금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최근에 대차 잔고가 꽤나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공매도 쇼커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부에서 공매도 손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일부 쇼커버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공매도를 상환하는데 최적화가 돼 있거든요. 시세가 예전같이 시장이 좋았으면은 막 날아갔을 겁니다. 쇼커버다 뭐다 뭐 쇼티지다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그냥 적당히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다. 공매도 세력들도 정책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수하게 우리 코스닥이 셌다라고 보기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이슈로 본다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휴장일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이란도 공격하고 이제 이란도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뭐 전쟁 한 해 만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네타냐후가 전쟁이 끝난 순간 뭐죠? 철컹철컹 쇠고랑차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할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정치인 한 명 때문에 중동 정세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 때문에 중동에서 뭐 전쟁이 난다고 해서 글로벌 증시나 우리 증시에 크게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다소 어렵다. 오히려 어제 PMI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PMI는 하회를 했는데 구인 이직 보고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상 뚜껑을 딱 까봤더니 이중 구인, 투잡을 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 아니면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막상 데이터를 딱 열어봤더니 이게 속빈 강정이구나,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질질질 샜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졸투 보고서 가지고만 판단하기 좀 어렵고 금요일 밤 4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 우리 시장도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죠? 민주당의 금투세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파월 연준의장은 고용시장 추가 냉각을 막겠다고 했지만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B컷 가능성은 일축을 했습니다. 무조건 B컷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B컷을 하면서 기대감을 줄였다기보다는 우리 0.25bp 할 만큼 경제가 견고해, 그러니까 너무 연착 얘기하지 마 라고 안심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추가 냉각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보고서들 이런 데이터들 보면은 B컷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연준의 최대 실수는 7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시작부터 0.5bp를 해버리니까 이런 것들에서 스텝이 꼬여버린 겁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0.5bp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건데 0.25bp를 한다는 순간 시장은 실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금투세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일단 제가 월요일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10월 4일과 5일에는 금투세 당론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 당론을 정하기 위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면은 오늘 아침에 단독으로 딱 떴습니다. 중앙일보인데 딱 제목만 보면은 야 이거 유예는 기본이고 폐지로 가닥 잡은 거 아니야? 라고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민주당 내에서는 유예, 폐지, 그리고 뭐 시행론자 이렇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유예를 한다고 하면 1년, 2년, 3년 이렇게도 나눠져 있고요. 뭐 보완 후 시행파도 있고요. 여러 파들이 존재하겠죠. 의견들도 난무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야 이거 진짜로 뭔가 유예를 떠나서 폐지까지도 한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게 팩트예요. 다만이란 단어가 빠져야 됩니다. 다만이 아니라 이 당내 반발이 변수라는 거죠. 여기서 뭐 기재유연 패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쉽게 지도부에서 밀어붙인다고 다 다를까요? 그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지금 민주당 시행 쪽에 의견이 지금 언론에서는 그거 쓰면은 욕먹으니까 지금 언플 자체가 이런 희망적인 거를 중심으로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 쪽도 만만치 않아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4일과 5일에 당론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막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금투세 의견이 다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의견을 모을 것인가, 막 재토론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막 이거 의미 없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지도부에 위임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도부에 위임하자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방식, 금투세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4일과 5일에 논의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 논의하고 나면은 이 다음에 바로 또 꽝꽝꽝 찍으면서 유예입니다, 폐지입니다 이러겠어요? 또 이 안에서 논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뭐죠? 시간이 끌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 유예가 나오는 거는, 최소한 유예는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 증시가 그만큼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증시가 더 박살나고 유예를 해주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좀 조치를 해주느냐, 결판 좀 내주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만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다만 의총에서 금투세 폐기에 대한 강한 반대가 쏟아진다면 최종 결론이 유보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이 근데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이 아니에요. 대세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폐지하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언론 플레이 여러분이 너무 속아가지고 막 야 이제 금투세 이번 주에 뭔가 해결이 되겠지 하면서 달라붙으면 안 돼요. 최소한 시그널도 보고 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천천히 조심조심 하자, 확인하고 하자, 계속 그 얘기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콘텐츠를 할까 말까 고민한 게,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면 뭔가 시장 빠지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도 마냥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빨리 결론이 짓고 우리 시장이 이번에 금투세만 이겨내면 진짜 급등 나올 겁니다. 뭐 중국이 가는 것 같은 만큼 아니더라도 중국과 같이 막 급등 방식으로 갈 거예요. 글로벌 증시 뭐 엔화가 어쩌니 저쩌니 뭐 중간선거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거 무시하고 갈 거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저도요. 그래서 빠르게 금투세 해결이 되기를 응원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금요일에 이슈들이 몰려있고, 금요일에 이슈가 안 나온다고 하면 월요일에 이게 반영이 다 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만큼은 휴장을 앞둔 관망 심리가 짙을 것이다. 뭐 상승이 나오든 반등이 나오든 대단한 심리 안 나올 거니까 이런 거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저도 막 몇 개씩 골랐습니다, 종목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려다가 아예 안 할랍니다 하고서 안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거 했어도 재미 보긴 힘들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제는 졸도 먹어서 PMI 얘기 방금 전에 드렸었고, 그리고 첫 금리나 0.5bp 한 것 자체가 선제적 대응을 한 건데, 경기 지표가 안 좋을 걸 알았기 때문에 파월이 선제 대응을 한 건데, 이제 와서 11월에는 야 B컷 안 할 것 같은데? 이래버리면 이제 시장 실망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월요일 시장에서는 무난히 넘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우려감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미국 시장은 이런 것 때문에 폭락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떠한 박스권 장세, 제한된 상승과 제한된 하락 장이 열릴 거라서 우리가 너무 의식할 건 아닌 것 같고, 무엇보다 10월 달에는 미국 시장 자체는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7, 8, 9월 달에는 중간 선거 관련해서 기대감이 항상 붙습니다. 선거 정책과 관련해서 누구 1번 당은 어떤 정책을 펼치고 2번 당은 어떤 정책을 펼친대 라고 하면서 정책 싸움이 붙거든요. 그런데 10월 달은 달라요. 10월 달에는 정책 불확실성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얼음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중간 선거가 없을 때는 실제로 여름에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10월달 접어들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아집니다. 안 좋다가 중간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좋아지는데, 이번에 조금 다른 게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강세였고 10월달은 숨 고르기 양상을 미국 시장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가는 조금 별개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서 우리 증시는 금투세만 해결되면 이게 하나의 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하루빨리 뭔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이 가장 중요한데, 고용보고서 나와서 미국 시장의 여파를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금요일 4일이 될지 토요일 5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내에 금투세 관련한 소식인데 부디 긍정적인 시그널이 도출이 되길 저도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만약에 당 지도부에 위임을 하겠다 이러면은 이거는 최소한 유예입니다. 최소한 유예고 폐지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월요일날 우리 시장은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릴 수 있어요. 지도부 위임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결론 안 났으니까. 그런데 지도부의 위임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유예로 보고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월요일날 생길 수 있고요. 다만 4일 우리 장중에도 소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서 금요일에는 우리가 눈을 좀 잘 켜고 시장 움직이는 거에 면밀하게 눈치를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지도부가 아니라 야 이거 의견을 좀 더 수렴해가지고 뭐 당내 의견을 모아보자 막 이런 얘기 나오면 뭐죠? 이거 잘 안 되고 있구나, 시간 끌리면서 우리 시장 좀 더 안 좋아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당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유력한 결과 도출인데, 여기서 부디 지도부에게 위임하는, 이날 당장 뭐 유예다,
아니면 폐지로 간다, 이런 당론이 정리되지 않을 겁니다. 시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때 그냥 지도부에 위임할 거냐, 아니면은 좀 더 우리가 회의를 거칠 것인가, 아니면 뭐 투표를 할 것인가, 이런 시행이나 유예나 폐지에 관한 결정 방식, 이 방식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중동 전쟁은 뭐 별거 아니라고 얘기 드렸고, 지금 역시나 업종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집중할 시기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여전히 터닝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는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힘들게 현금 만든 거를 지금 여기보다 설마 더 빠질까? 삼성전자가 설마 6만원 깨졌는데 이것보다 더 빠질까? 반등하지 않을까? 야, 그래도 대형주니까 이거 사가지고 현금처럼 가지고 있다가 다른 거 살까? 이런 생각. 아니면 야, 내가 진짜 보고 있던 종목인데 어떻게 얘가 여기까지 빠졌지? 야, 이거 너무 싸다. 근데 여러분, 바닥 밑에는 지하실도 있어요. 그게 주식이고요. 시장이 빠지면 바닥 밑에 지하실 안에 땅끝마을이 있습니다. 맨홀까지 가요, 지구 끝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이 가격 논리로만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면서 현금 만들어둔 거 있으면 힘들게 만든 만큼 아껴두시라, 이런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페타제 분들께 들었던 얘기들인데, 아침에는 장 시작하고 반등 중인데 거짓말 가능성 너무 높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 잘 나와주고 있는데 시총 상위주 위주 반등 나오고 있고, 오후에 접어들수록 시장이 회피 물량 나올 수 있으니까 제발 뭐 하지 마시라. 지금 좀 관찰하자, 이런 거 얘기 드리고, 고용지표나 금투세 관련 정리되는 거 지켜보자. 시장 반등 대비 수급 요인이 그다지 좋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숨겨진 내용 하나 뭐였냐면, 저희가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아침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올라갈 장이 아닌데 올라갑니다. 차익. 아쉽지만 차익. 다시 사드릴게요.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 결국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나요? 내려왔어요. 이것만으로도 3% 트레이딩 됐습니다. 벌써 오늘 고가 대비 마이너스 3%예요 우리가 매도한 가격에. 그럼 이런 거 조금만 더 빠지면 보죠. 여차하면은 한 10%까지도 트레이딩이 되는 겁니다. 그냥 챙길 자리 오면 챙겨주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요, 욕심 부리면 안 돼. 2차 전지도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조금 떠주긴 했지만 대장주들이 안 갔잖아요. 이런 것들 의심을 해봐야 되고, 대장주들이 오늘 아침에 움직이는 게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런 거를 면밀하게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지금 환율 통화 쪽은 별 의미가 없는데, 빅스 지수가 살짝 20포인트 위로 올라간 거 찜찜한 부분이고요. 니케이가 오늘 2.2% 빠졌습니다. 어제는 나름대로 낙폭에 따른 반등을 했는데 오늘 여전히 힘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반반 매수 정도 나온 거다. 그리고 유가가 튀어줬는데, 이거는 뭐 땡큐하죠. 사실 유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좀 걱정인데, 리비아가 증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우디가 견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야, 이거 이렇게 빠지면 경기 침체 우려감 도를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쟁 난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유가 관련해서는 안정세를 좀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제가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이겁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시장이 빠지더라도 여러분 비트코인이 야, 이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있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면 어떻죠? 야, 비트코인이 8,200만원 밑으로 빠졌어요. 이거 8,000만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시장은 금리 인하고 보고 유동성 관련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럼 뭐죠? 증시의 매수 주체가 사라지면서 힘을 잃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 다음에 증시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견제 포인트로 한번 지표를 삼아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여전히 공매도 쇼커버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들었고, 다만 이게 진짜일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는, 대형주들이 약합니다. 대형주들이 먼저 가줘야 돼요. 지금 구간에서 키높이상 올라와 주고는 있는데, 일단 대형주가 한 번 더 쳐주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오늘 쳐주다가 이내 없이 밀리는 모습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파란 나라인데 그나마도 반도체가 개파락하고 반등세는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세 그래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수급은 여전히 뭐죠? 개인만 사고 있다. 오늘 개인이 3,000원까지 사면서 야, 이거 정말 답이 없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아침에 얘기 드린 건 그래도 뭐 사면은 지금 바이오에 반반 매수에 들어올 수 있겠죠 라고 얘기 드렸는데, ABL 바이오나 뭐 리가캠 처음에 강세 보이다가 무난하게 끝났고, 알테오젠을 시장의 버팀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올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고, 바이오가 뭐 엄청 강한 것도 아니고, 오늘은 2차 전지가 제일 강했고 반도체가 열심히 반등했고, 다른 종목들은 그냥 휴가 간 그런 상이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미국에서 실적이 좋아진다 뭐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화장품이라는 건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게, 화장품 관련주에서 컨센서스를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현재 상황, 현대 현황, 물류 현황 이런 거 보면서 화장품주를 추적해야 된다는 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화장품주가 지금의 밸류를 받을 만큼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인다, 업황이 개선된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매출 추이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매력이 있을까? 어쨌든 화장품 하면 거의 고밸류 기업들이 많거든요. 얘네도 보통 PER을 20배 이상 받아요, 화장품 관련주도. 근데 이걸 받으려면 그만큼 성장세라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성장의 개선세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런 유행에 민감한 업종인데 그런 유행을 먹고 들어갈 만큼 얘네가 뭔가 가시성을 보여주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좀 찍어 먹어봐야 되는,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럴 바에는 정말 반도체가 싸다, 반도체가 정말 싸고 2차전지도 매력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고, 바이오도 지금 나름대로 쉬어주면서 가격 메리트 좋아진 바이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주도종 주고서 얘네를 볼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이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중에서 업종 분배만 내가 선호하는 업종, 그리고 지금 갈 수 있는 업종을 잘 골라서 선택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얘기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해서 제가 이게 셀트리온 출발 준비 완료됐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일단 1차적으로 195,000원 이 부근 오면은 이거는 진짜 사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빠졌고, 이번에 또 201선 약 188,000원 정도거든요. 여기 오면은 제가 얘기 드리지만 이거는 201선 타고 들어오면서 대놓고 한번 매수 시그널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인은 해야겠죠. 하루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이렇게 201선을 지지하는지, 지지 이렇게 받아주는지, 요런 거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우리 셀트리온 좀 공시 매수 해보겠습니다. 시장 관계없어요. 셀트리온은 정말 좋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도 한번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을 한번 오늘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세력들이 만져주는 종목들을 제가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잡힌 날도 드뭅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다예요. 오늘 하루 종일 21종목이 잡혔습니다. 이 정도로 세력들이 만지작거리는 종목이 약했다는 겁니다. 오늘 시장 정말 재미없던 거예요. 특히나 업종의 일관성이 없죠. 이거 말고도 뭐 위에 몇 가지 이제 같이 보는 게 있는데, 아무튼 단적으로 이거만 보면은 오늘 세력이 딱히 시장에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는 거, 이것도 얘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컨트롤 봤을 때 제가 얘기 들었지만 이거 주말 라이브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시간차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여기서는 고점이 여기 미리 잡히고 같은 일수라고 하면은 지금 이미 빠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한 번 더 올랐죠. 그래서 제가 이게 얘기 드린 게 기간의 윈도우 드레싱으로 한번 끌어당겼다. 여기서 빠졌어야 되는데 한번 끌어당겼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빠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 드렸죠? 급락세로 한번 빠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간과 이 구간에 도달을 할 때는 어쨌든 같은 라인을 한번 만들러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드려서 2490포인트 여기까지 가는 거는 우리가 일단은 생각해 놓고 여기 간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21선의 지지를 보고 싶었는데 전혀 21선을 지지할 기미가 코스피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거는 오늘처럼 삼성전자는 빠지지 않는데 여타 코스피가 약 1.2%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죠? 코스피 종목들의 하락이 어마무시해진다. 그래서 종합지수가 1.2%씩 빠지는데 삼성전자가 보합권에 있다? 그러면 다른 종목은 다 죽어나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이닉스가 3%대 빠지면서 그나마도 쿠셔닝을 해줘서 그렇지, 만약에 하이닉스까지 강세 보였다? 오늘 코스피는 그냥 지옥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락 종목 706개예요. 1% 빠졌는데 이거 보죠?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타 코스피 종목들이 엄청난 약세를 보인 거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보합권인데 하락 종목 1200개, 상승 종목 400개밖에 안 돼요. 되게 신기하죠. 이것만 봤을 때는, 상승과 하락 종목만 봤을 때는 코스닥이 약 1%에서 1.5%까지도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 총액 상위주, 시총 상위주가 강세를 보였던 연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합지수가 안 빠졌다라고 해서 안 빠진 게 아니라 막상 우리가 계좌를 둘러보면 시총 상위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공허감이 들 수 있는, 소외감이 들게 만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지라인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노란 시그널 나서 반등해 줬는데 요거 또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일단 여기 저점 깨진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 무엇보다 저점을 깨든 뭐하든 일단 터닝 시그널, 즉 금투세 유예와 관련한 지도부에게 일임하겠다 이런 뉴스 정도는 나오던지, 아니면 진짜로 금투세 유예나 폐지하겠다 못을 박아주던지,
아니면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던지, 아니면 투매가 나오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엔 투매가 끝에 있는 건데 유예도 안 해주고 정부에서 뭔가 부양 효과도 없고 이러면 결국에 시장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투매가 나오는 수밖에 없다. 투매가 나오면 당연히 정부에서 정책 나오고 금지세도 유예되겠죠. 그래서 요거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김이 없고요. 시장에서 공포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루하고 짜증날 뿐이죠. 근데 그 지루함과 짜증남이 여기서 더 하락세를 만들면 공포감으로 변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과연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도 코스닥은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아직 21선까지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구나. 제가 최소한 얘기 드린 건 가다가 21선까지 눌리는 거는 보고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선까지 도달하는 거 보고 그때 가서 코스닥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가져가 봐도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코스닥도 간략하게 이야기 들어보였고요. 미국 시장도 여기서 아일랜드 갭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뭐 오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갭으로 섬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딱 뜨는 순간 제가 얘기 드린 게 뭐였죠? 섬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섬 만들었고 이 섬이 어떻게 빠지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에는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견제 수요가 미국에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막 엄청나게 뭘 할 필요가 없다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쉬면 되는 그런 날이었다. 금요일도 금투세 관련된 회의가 잡혔다, 이런 거 얘기 나오지 않으면 그냥 금요일도 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냥 무난하게 견제가 일어나는, 관망 심리가 돋는 그런 시장이 열릴 거고, 다음 주 월요일 돼서 이제 우리가 대응점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뭐 이 정도로 마무리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떠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 드리고 있는데, 뭐 마지막 인내심 보일 구간이다, 이거 9월 초부터 얘기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이 문제가 아니다, 9월 6일자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은 막 엄청 들이댈 구간 아니고 올라가도 내려오기 때문에 재수없이 물리면 고생만 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시장이 잔인할 때 더 잔인하기 때문에 이거 좀 마지막 진짜 누이 같거든요. 금투세만 해결되면 되는데 일단 그 전에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상상 이상의 눌림이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혹시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해놓은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회를 줄수록 현금 비중을 늘리는 그런 대응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 라고 얘기 드리고,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10월 2일이에요 내일 개천절 지나고 휴장 지나고 이번 주 얼레벌레 지나면은 10월 초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1, 2주, 길어도 3주, 요 정도 안에는 진짜로 우리가 큰 방향이 정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조금만 이 지루한 힘내시고, 마지막 인내심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요거 지나면 우리 한번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 올 거니까 한번 힘내보시길 저도 응원 드리고, 내일 푹 쉬시고, 시간이 되면 저도 라이브에 대한 것들을 스팟으로 계속 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스팟으로 열면 들어오셔서 저랑 시끌콜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는 시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오후 되시고요. 날씨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모레 뵙도록 할게요. 안녕.